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주제가 누진제 논란입니다. 올 여름에도 전기요금 누진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요. 한쪽에서는 현행 누진제가 여전히 전기요금 부담이란 지적을, 또 다른 한쪽에서는 누진제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세 가지 개편안을 제시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이 누진제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 토론에서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석광은 에너지 시민연대 정책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샤프 3698로 의견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석 의원님. 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지난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누진제가 이제 6단계에서 3단계로 한 차례 완화가 되었는데 이후에 전기요금 부담이 좀 줄었나요? 네,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킬로와트당 보통 140원, 평균이 140원 이상이었는데 네. 지난해 평균 기준으로 지금 킬로와트당 한 120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같은 기간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요금이 오히려 다 올라가는데요. 예. 우리보다 싼 나라들,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지금 140원 정도로 올라갔고, 뭐 유럽, 일본은 킬로와트당 250원입니다. 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지금 전체 연료 가격이 올라간 상황을 봤을 때 네. 우리나라 전기요금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이렇게 되면은 부담이 많이 줄어들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국민들은 전기요금 걱정이 크단 말이죠. 네. 이 전반적으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용과 가정용이 네. 지금 분리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우리보다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까? 많이 높네요. 높네요. 아까 거기 250원이라고 했거든요. 예, 산업용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물론 이제 산업 경쟁을 위해서 네. 쓸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카드라고 봐요. 네.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일반 국민들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거의 뭐 힘들 정도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작년에 그렇게 더울지 누가 알았나요? 몰랐죠, 그럼 또 정말. 올 여름도 네. 전혀 예측하지 않고 자꾸만 여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 겨울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거죠. 겨울도 지금 혹한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이게 모든 거를 7, 8월에 한정돼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이 계절적 요인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 두 부분을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네.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단순 비교로 이게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으니까 좀 부담이 줄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네. 우리가 좀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과 효율성과 더불어서 자율성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요. 네. 이것이 어떻게 이제 반영되느냐를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관성과 효율성, 자율성을 보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위원님,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올 여름 더위보다 더 걱정인 게 전기요금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정부가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았고요. 총 세 가지 안입니다. 위원님이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은 어떤가요? 네, 지금 이란 2안 3안을 보면 이란은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었던 거를 그리고 지난해에서도 했었던 거를 반복하는 셈이고요. 2안 3안이 거의 비슷한데 이제 2안은 이제 3단계 구간,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네. 그 요금제를 아예 없애는 거고요. 3안은 이제 단일 요금제로 킬로와트당 125원대로 이제 다 단일 요금제로 하는 네. 건데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라면은 이게 지금 이 3안이 지금 가장 지금 뭐 가장 뭐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소비자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네. 있는데요. 가정용 전기요금은 이제 그 일반 재화를 생각하면은 다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구간제로 나누느냐라고 네. 하는데 가정용 전기요금은 이제 일단 저전압을 쓰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 비용이 이제 다른 용도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당연히 많이, 그러니까 특히 냉방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에서 이 냉방 시에 그 피크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발전기들을 동원하는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럼 당연히 그거를 그 구간은 지금의 기술 수준에서는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3단계라고 해봤자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3단계가 지금 킬로와트아워당 280원인데요. 이게 좀 소비자들이 좀 착각하기 쉬운 게 3단계 시작이 400kWh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근데 그 400kW가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280원이 적용되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은 400kWh를 다 280원을 적용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400kWh를 쓰던 가구가 월 500kWh를 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400kW 그러니까 100에서 그러니까 0에서 200까지는 1단계 요금을 적용받고 2단계는 또 이제 200에서 400kW인데 거기서는 또 2단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400에서 500kW만 이제 그 280원을 적용받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걸 500kW를 썼을 때 실제 단가로 나누면은 킬로와트당 한 175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본과 유럽을 말씀해 드렸는데 거기는 그냥 평균 요금이 네. 25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단계라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전혀 지금 국제적인 추세로 봤을 때 전혀 높은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소비자들이 좀 네.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 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2560님입니다. 네네. 누진세가 없어지면 전기를 아끼려는 가정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8539님도 비슷합니다. 누진제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지금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정책을 네. 펼칠 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느냐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전기 사용료가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네. 않느냐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4만이라는 거는 누진세를 폐지시킨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게 뭐냐면 이거는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도 비용을 내는 사람이 더 많다. 네.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한 880만 가구라고 한다면 이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1,416만 가구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하고요. 네. 또 누진세가 폐지가 되면 당연히 전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더 나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핵심은 뭐냐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낼 것이냐 아니면 그와 더불어서 지금 한전의 부담을 줄일 네. 방안도 같이 내놓냐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는 이 한전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공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네. 오히려 국민 부담을 굉장히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실제로 보면은 약 지금 뭐 여러 가지 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500건 정도가 받았는데 지금 얘기는 4만이 실은 많다고 하지만 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오히려 첫 번째 안, 네. 그러니까 누진제비의 구간을 좀 확대시키는 것이 오히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아마 주신 의견도 네. 4만보다는 이란 쪽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는 그러한 판단 속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신 게 네.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8539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긴 문자를 주셨어요. 사실 네. 아까 누진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장 국민들 기분 좋은 정책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셨는데 소개하님 어떻습니까? 이 누진제 유지해야 합니까?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한 게 이제 누진제가 조금 약간 원시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그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이제 좀 굉장히 좀 단순한 요금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웃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 미국 모두 지금 가정용 스마트 미터라는 것이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요금은 사실 시간대에 따라서 다 가치가 다릅니다. 12시에 썼느냐, 지금 뭐 오후 6시에 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다른데 지금 그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이 스마트 미터를 설치를 해서 이제 이게 이미 이제 그 시간대별로 요금을 부과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만 해도 그 보급률이 70%, 일본은 50%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 지금 산업용 말고 지금 일반 가정용은 거의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타까운데 사실은 그런 것들조차도 그 스마트 미터로 나가려고 하려면 사실은 한전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럼 네. 한전이 재정적으로 건전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스마트 미터를 보급하겠다고 약속을 한 게 지금 한전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인데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다 이제 한전 전기요금을 강력하게 억제를 하면서 한전의 재정적 여건이 굉장히 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미 11단계에서 과거 11단계에서 네. 6단계에서 3단계까지 지금 조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일부 지금 즉 국민들이 좀 이것이 이제 이 3단계조차도 이게 좀 참을 수 네.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최소한 이 체제만큼이라도 유지를 해야지 그나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전력 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뭐 그런데 하시- 실질적으로 네. 이런 정책 같은 걸 필 때는 네. 굉장히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소득층들은 전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누진세를 폐지하면은 네. 저소득층이 불리할 것이다. 뭐 대충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사회적 배려 계층이 아닌데도 누진세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될 아.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지금 한전은 공기업인 거 동시에 뉴욕시의 그 상장돼 막시장에 있는. 상장돼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은 무조건 네. 이렇게 해서 누진세 적용을 예를 들어서 해서 확대시키고 하면은 작년 같은 게 3,587억 원이 지금 한전이 손해를 봤거든요. 네. 그 여하튼 간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란이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최대 많게는 2,985억 원까지도 아마 적자를 볼 것이다. 지금 공기업 한전이 1분기 때도 엄청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냥 단순하게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네. 가구 수가 많이 혜택을 받는 안으로 가야겠다. 네. 그러면 그래서는 안 그래서는 되겠죠. 저는 안 된다는 네. 거죠. 일단 갈 길이 급해가지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진제 관련 개편을 두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부담에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누진제 폐지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그러면은 누진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한전의 경영에 있어서의 효율성도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은요. 한전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자율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공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정부 안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나름대로 그런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용과 더불어서 이 가정용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와 더 나아가서 지금 나름대로 이 제가 지속성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을 좀 강화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뭐 여러 그 시민단체에서도 이 누진제 폐지돼야 된다는 걸 많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학종을 정해놓고 거기서 다시 또 세분화시키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체계적인 연구와 나름대로 전망과 거기에 합당한 대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네. 자, 석 의원님, 이번 개편안들이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에 대해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적이 맞나요? 네, 뭐 일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3단계를 쓰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한 9% 정도 됩니다. 대부분은 2단계에서 이제 2단계 소비자들이 약 48%, 1단계 소비자들이 43% 정도. 이게 이제 한전 통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뭐 1, 2, 3만 대부분 다 이제 결과적으로 3단계를 쓰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건 뭐 교과서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가격 보조는 결과적으로 구매력이 큰 집단이 즉 고소득층에게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게 과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로와트아워당 280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불과 한 180원이 안 되는 수준이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지금 이게 좀 너무 성급하게 네. 지금 3단계를 아예 폐지하거나 좀 그 단일화시키는 그 안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좀 이렇게 신중하게 지금 네.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성급한 듭니다.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 앞서서 이제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이게 정말 혜택이 갈 곳에 혜택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당연한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누진세 개편안에 대해서 세 가지 나온 거에 관련해서는 어느 안이 그래도 가장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그거는 뭐 타당성에 대한 문제와 현실성의 문제는 다를 거라고 네. 저는 봐요. 그러니까 현실성은 저 이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많은 가구, 1,600가구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무시한 상태에서 또 제4안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보면 누진세를 폐지하는 안이 맞지만 네. 가장 가장 큰 거는 오히려 혜택을 보지 않는 가구가 혜택을 보는 가구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땐 1,400만 명 가구가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아니 김종각 한전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전기료가 연료비보다 싸졌다라는 이런 왜곡된 전기요금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는 문제 속에서 이걸 단순하게 전기요금과 관련된 부분만 보지를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지금 탈원전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와 같이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한전이 공기업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하고 작년에도 분명히 정부는 얘기를 했어요. 이 한전의 부담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해 주겠다고 했지만 네.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올 수 있는 문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인 거로 가져야죠. 단순하게 올해 뭐 여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네.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성 의원님 이렇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한전의 손실이 커지면 결과적으로는 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결과적으로 한전이 재정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면 세금으로 메꾸든지 아니면 나중에 가서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그것보다는 지금 한전이 지금 전 세계 전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도 늘어나지만 또 전력망을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미터라든가 또는 뭐 비하인드 더 미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전되고 있고 중국이 우리보다 이미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한전이 사실은 이런 부분 지금 국내 전력 산업은 독점 그 시장이기 때문에 한전밖에 이런 부분을 투자할 투자자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전의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선진적인 기술에 투자를 못 하고 그러니까 값싼 쪽으로만 계속 이제 값싼 설비 좀 기술은 낙후돼 있지만 좀 더 싼 연료, 싼 그 기술에만 투자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내 전력 산업 전체가 미래가 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그 한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꼭 한전의 무슨 그 소위 말하는 그 철밥통 뭐 논리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우리 국민 전체, 우리 경제 전체에게도 이게 바람직한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그 바라보시면 네, 좋습니다. 정부한테 꼭 좀 네. 요구하고 있는 건요.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유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022년 현 정부가 5년 동안만 맞춰서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부는 뭐라고 했냐?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은 없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 인상은 없다. 그러면 이 모든 부담은 한전이 가져갈 수밖에 네. 없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서 전략 기술 투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나라보다도 이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다시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데 우리 정부랑은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8426님이요. 누진제는 폐지돼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산업형 전기요금을 개편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석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요? 그게 2017년까지는 맞는 얘기였는데요. 네. 그 이후에 산업용 요금 평균은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산업용 평균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OECD 평균에 거의 근접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그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을 봤을 때 약 OECD 평균이 약 한 지금 180원인데 네. 우리가 지금 12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정용이 굉장히 많이 인하됐고
있고 산업용이 일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그 가정용 대 산업용의 형평성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다. 근데 문제는 산업용 내부에서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제 가격 차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거긴 거기대로 이제 산업용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 산업용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가정용을 네. 더 인하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두 분 입장을 정리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누진제 개편 방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먼저 김 교수님부터. 저는 그 시장 네. 논리보다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효율성과 더불어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게끔 우리가 나름대로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네. 이건 뭐 제 의견보다 이제 지난 2010년에 OECD 국제에너지기구, 세계은행 그리고 IMF가 공동으로 이제 그 권고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에너지 가격 결정 정책과 그 정책 그 의사결정 구조를 정치권에서 분리를 해라. 네. 왜 그러냐면 그리고 좀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네. 이 의사결정 구조.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다 보면은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네.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듯이 네. 좀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네. 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전력 정책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중에서 공통점은 그거는 네, 확실하네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논리에서 이 전기요금은 좀 독립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석광은 정책위원 두 분과 함께 누진제 개편 논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